친구들이 시험이 오면 이제 다급하니까 막 암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막 자습서를 막 색깔을 칠해가면서 수도 없이 읽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정말 그 방법 굉장히 효과가 없습니다. 100% 얘는 최상위권 애들이에요. 네. 근데 얘네가 혼자 중학교 내신 공부를 한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중학교 시험이라고 해도 암기로 만점 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라 학원의 원장 안보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져볼 거냐 하면은요, 지금 옆에 고지연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참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 고지연 선생님 모시고 내신의 비법, 그것이 무엇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지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고지연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보라 학원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고지연입니다. 저는 안보라 학원의 개원 10주년 개원 멤버이고요. 안보라 학원에 대치동으로 수업을 나오기 전에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한 7년 정도 수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비법,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출제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고지연 선생님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안에서도 막 포스가 느껴지죠? 일단 정규 교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출제를 해보신 그 경력과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그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시다 보니 정말 실질적인 좋은 정보를 잘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 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즌이잖아요. 정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떨리고 정말 잘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가득하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신을 잘 보게 하려면 오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내신 성적을 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하는데 목표 지점을 보지 않고 막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누구나 내신 기간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열심히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신을 하는 와중에도 자, 공부를 하자 그러면 무조건 열고 읽어 제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엇을 공부하는지 단원명도 보지 않고 무엇이 학습의 목표인지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답만 찾고 문제만 풀고 외우기만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신을 중3이랑 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부사어랑 부사랑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문장 성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챙기지 않고 막무가내로 뛰어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힘을 쭉 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공부를 할 때는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단원명을 설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원명을 정확하게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고 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빼지 않고 가는 방법일 텐데 네네.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만 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전 이게 그렇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명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글쎄요, 교과서에 있는 단원명을 읽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가 네, 점점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큰 단원명이 있고 그 안에 그 소목표들이 있는 것은 그 단원에서 무엇을 물어보겠다라는 오히려 어찌 보면 힌트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 한마디로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라.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제 다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잖아요. 내신 기간에 네네.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관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얼마나 공부를 했니? 열심히 했어요. 4시간이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참 그 4시간의 의미를 자기 멋대로 설정을 해놓더라고요. 공부할게요. 맘 먹는 시간부터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스카에 가죠. 아마스빈도 한 잔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계획 세우죠. 네. 그 다음에 카톡 조금 해야 되죠. 네.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뭐 정리하고 암기하고 한 시간은 2시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의 시간을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엄격하게 이성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그것을 자기 관리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적을 올리는 방법,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선생님의 열정이 정말 뿜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 절절히 묻어나는데요. 정말 공감하는 얘기고요.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도 정말 맞아라고 할 거예요. 냉장고 여는데 얼마. 네. 네,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던 자기 시간을 마치 우리가 어떤 종교 활동 마냥 자기 스스로 위안하면서 가는 거 그것 그치? 그래서 시간 관리가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혼자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또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또 학원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죠. 아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완전히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완전히 아이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혼자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다라는 거죠. 네. 스케줄도 자유롭고 본인이 얼만큼 어디만큼 공부를 할 것인지도 자유롭고 단점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죠. 스케줄 관리부터 자기 관리부터 네. 그 성적에 관한 책임까지 모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 잘하는 친구들도 어떤 일정한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고 이만큼만 해도 될까? 네. 혹은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이만큼만 하고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혼자 할 때 장단점이겠죠. 네. 그리고 과외를 받게 된다면 이게 저는 제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크다고 봐요. 네. 과외 선생님을 일단 잘 만나면 고공행진으로 가는 건 완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고지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만난다. 예, 저는 과외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잘할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요? 학생이. 아이들이요. 제 에너지를 혼자 오로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하고 이제 뭐 케바케가 제일 뭐 많을 건데 위험 요소는 그런 게 있죠. 선생님이랑 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그쵸. 있어요. 제가 뭐 했던 과외들도 그래 왔고 네. 친해지기 시작하면 애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일정 부분 저도 과외를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수학도 이만큼 해야 되고 과학도 이만큼 해야 하니까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맞습니다. 친해지니까 봐주고 그러다 네. 보면 공부에 대한 어떤 책임의 요소들이 서로 조금씩 미뤄지게 되는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위해서 적당한 거리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좀 마지막으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대비 효율이 확실히 덜 든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추려줄 건 확실히 추려주시고 자료로 만들어주실 건 확실한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네. 시간을 적게 들이는 대신 가장 안전된 점수를 보장받을 수 있죠. 다만 혼자 하는 친구들이 왔을 땐 과제가 좀 많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혼자 했던 친구들이 와서 제일 많이 토로하는 고충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그건 선택의 여지, 선택의 부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저도 이제 수업을 띄고 있는 원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또 부분이고, 제가 좀 하나 첨언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내신을 진행할 때는요, 저는 요번 한 번만 듣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소스를 전문가니까 선생님한테 그것을 싹 제대로 배워가서 다음 내신부터는 네가 시간 관리하면서 네가 이 방식대로 진행해 보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뭐 최상위권이 말 그대로 퍼센테이지가 뭐 당연히 적으니까 최상위권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추려내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게으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선생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꼭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중학교 2학년 첫 내신하는 어머님들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제 기말고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중간고사를 이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네네. 뭘 국어까지 학원을 보내나 해서 그쵸. 혼자 내신을 했다가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망치고 온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모님들과 통화를 많이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은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중학교 첫 내신은 가능하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방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맞습니다. 떠오른 얘기인데 네. 애기들이 정말 똘똘한 여학생들이고 저랑 내신을 할 때 보면 100% 얘는 최상위권 애들이에요. 네. 근데 얘네가 혼자 중학교 내신 공부를 한다.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단원명이 힌트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죠. 그냥 혼자 힘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80점대 후반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와요. 네네. 실망하고 힘은 힘대로 뺐고 막 그래서 우울해. 나 국어를 못하나 봐 하는 네. 상태로 이제 기말고사를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첫 내신하는 친구들은 일단 학원에 가서 그 감을 좀 익히고 네. 학교 유형도 좀 익히고 뭐가 중학교 시험인지를 좀 대비한 후에 네. 혼자 할 수 있을 때는 그때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목표 정확하게 잡고 그래야지 시간이나 모나도 줄일 수 있고 열심히 했는데 목표를 잘못 잡아가지고 억울한 결과가 나오면 참 슬프죠. 맞아요. 네, 우리 고지연 선생님께서는요 내신 수업 오픈하면 바로 몇 분 만에 마감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신 마감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자, 선생님만의 나의 마감 비법은?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비법은 빼어난 미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이버씨. 예,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도 정말 그 수업 후기로 그걸 많이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옆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제가 떨릴 정도로 아름다우십니다. 좋아요. 네. 아니, 뭐 이제 이건 당연히 농담이었고요. 이제 첫 번째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대치동에서 한 학교 내신만, 특정 학교 내신만 오랫동안 진행했다라는 게 네. 베이스로 깔려있는 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학교만을 계속 내신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 학교의 기출 유형, 수행평가 유형, 네. 혹은 뭐 채점 유형 같은 것들을 너무 꿰뚫고 있는 것이 일단 베이스가 되어 네, 있는 네. 것이고요. 그 밖에 제가 이제 내신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내신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원을 뭐 조금만 두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장 항상 긴장하고 유념하는 것은 공통 진도 안에서는 같은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교실에 3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똑같은 아이들과 공통 진도를 나가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소화하고 흡수하고 있는 양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를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는 것을 최주안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소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뭐가 안 돼 있는지를 제대로 쏙쏙쏙 넣어주기 위해서 저는 그걸 파악하고 그걸 넣어주는 활동으로 내신을 최대한 4주, 5주를 쓰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딱 나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소화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장치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제 복습 테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굉장히 쫀쫀하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네.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춰서 뭐 거의 수업 시간 안에 과제, 복습 테스트, 기출 문제, 질문까지 프리패스가 쫙 되도록 본인들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이니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이 자기네가 준비해온 대로 쫙쫙쫙 수업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상위권에 굉장히 맞는 아주 수업법인 게 이 친구들은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들도 잘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확 줄여주고 그 시간 안에 왔을 때 모두 다 소화하게 되고 해결해주고. 네, 네. 또 능력이 되니까 놀리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교실 안에서 그 친구들도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친구들이 궁금한 것까지 딱 해소가 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은 네네.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제 좀 불러서 챙겨주는 유형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는 영역이 딱 떨어져요. 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도 반드시 시에서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거기가 제시가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신인데 내신이면 시에서 묻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꼭 틀려요. 그리고 네. 말해요. 선생님 정서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는데 제가 왜 계속 안 잊었다고 하는데 왜 잊었다고 하는 건지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꼭. 정말 많이 나오는 맞아요. 질문이죠. 꼭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꼭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반어법이지 않니? 그래서 반어법이야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반어법 문제가 뒤에 나오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비문학이나 뭐 문법이나는 아주 클리어한데 네. 거기서 못 나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국어 학원을 많이 안 다녀본 친구들이 내신 수업을 오는 경우는 그렇죠. 의외로 문법에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 같은 것들이 너무 낯설어서 네. 문장 성분이 뭔지, 관형어가 뭔지, 관용어가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막히는 아이들은 고기를 또 제가 해결해 주면 되고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막히는 부분만 해결해서 조금만 제가 손을 봐주면 금세 자기들 갈 길로 잘 찾아가는 네.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쵸.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여기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란 주제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말하려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고지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알고 그 구멍을 찾아서 해결책을 주는 정말 그게 제일 좋은 선생님의 또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네, 네. 다음은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호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단원에 한 열 몇 개씩 그러니까 네. 많이 틀리지는 않는데 네, 네. 열 몇 개를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그쵸.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면 틀리는 거죠. 그쵸. 점순이는 왜 나에게 감자를 주었니?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물어볼 때 너희 집에 이런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쵸. 대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문부터 다시 읽기를 시켜야지 그렇죠.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게 본문 다시 읽기. 네.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건. 네. 그래서 잡아놓고 본문 다시 읽고 다시 찾아, 책에서 다시 찾아. 요 훈련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약하고 아니면은 전혀 안 해봤으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친구들이 시험이 오면 이제 다급하니까 막 암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못해 막 자습서를 막 색깔을 칠해가면서 수도 없이 읽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정말 그 방법 굉장히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고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 내용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위권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국어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이죠. 그래서 국어 공부가 뭔지도 네. 개념어나 어휘나 문법 용어나 하나도 모르는 친구, 네, 아예 네. 손을 대지를 못하는 친구들은 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말해서 뭐 시의 3요소부터 네. 운율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갈 길이 멀어. 네. 그 친구들은 교실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업이 완전 외계어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쭉 다녀가지고 이 말들을 다 알아듣는 친구들하고는 이제 갭이 너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이제 개념부터 다시 네. 집어주고 가야 돼요. 이걸 네.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어. 운율이 그렇죠. 뭔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맞습니다. 뭐 시점이 뭔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만점 받기는 어렵죠. 솔직히 뭐 중학교 시험이라고 해도 암기로 네. 만점 받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요 단계별로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암기로만 가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디테일하게 시간이 걸려도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뭐 문제 푸는 것도 줄여주고 네, 그렇게 네.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줄여주면서 제가 내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교실 안에는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 각자 얼마큼 소화해 가는지 네. 각자 얼마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판단하고 그 아이들이 각자 소화할 수 있는 만큼씩을 주려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들어보니까 왜 마감 선생님인지 정말 팍팍 느껴지고요. 여기서 제가 참 우리 선생님 참 좋으시구나라고 느끼는 게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쪽집게 강사입니다. 저는 뭐가 나올지 다 그런 맞추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험 30점 나왔어? 내 눈을 바라봐. 100점을 만들어줄게.
사실 학원가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달콤한 유혹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받게 되는 상처 때문에 사실 중학교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계속 길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힘을 빼버리면서 이 과목은 참 재미없는 과목이야 라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 또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신다. 이런 부분들 참 인상적이네요. 네, 참 오늘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 또 저희도 이제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찍었으나 또 뭐 영상이 계속 그렇죠. 요거 하나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이어서 이제 나갈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딱 요거 하나만은 당부하고 싶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 느껴질 그 막막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저희도 뭐 겪어온 과정이잖아요. 그쵸. 내신이도 막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막 한 달 안에 끝내는 공부 이런 공부다 보니까 더 막막하고 더 힘들고 그 안에서 막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직관적이고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정말로 시간 대비 효율이 나는 공부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는 수업이 아니라면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네. 그런 수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미모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미모에 다시 한번 놀랐고, 네, 제가 마지막 말씀에서 가장 이제 와닿았었던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헤매지 않게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가 길잡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선생님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하면서 꼭 뭐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이 국어라는 과목 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한번 빛나는 미모를 또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